이게 자꾸 저장 공간이 문제네. 아무튼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 특별히 계속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서로 상생의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누가 누구를 뭐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럴 권리는 없잖아요. 이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내는 데는 1년이 더 걸렸다. 나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그가 변하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끝낼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를 하고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내 낡은 행동 양식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기다렸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모양이었다. 내가 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신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에 질식당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를 신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 이윽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는 진실을 발견했다. 나 혼자로도 전적으로 충분했다. 그 발견은 나름의 기적을 불러왔다. 그 즈음에 시카고에서 토크쇼 오디션을 보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내가 그 관계에 여전히 엉킨 채 머물렀다면 지금 내가 아는 나의 인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한다. 진실이란 옳고 좋으며 사랑이 넘치는 느낌이다. 사랑은 아프지 않다. 29살 이후로 나는 그것을 배웠다. 사랑은 정말 느낌이 좋다. 진실은 당신이 하루하루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해준다. 당신이 행하고 입 밖에 내는 모든 것이 당신 주위의 세상을 보여준다. 그것이 진실이 되게 하라.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파란색 터틀넥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직장 상사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갈색 페이즐리 무늬의 의자는 너무 깊숙했고 쿠션은 지나치게 빵빵했다. 모두 기억난다. 내가 일하던 볼티모어 TV 채널의 국장이 한 말도 기억난다. 자네가 시카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눈 뜨고 쥐레밭으로 들어가는 격이야. 경력을 다 망치고 싶나?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얼마나 알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해도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 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 자신을 믿고 직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품은 마음 그런 거를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사는 다른 볼티모어를 붙잡아두기 위해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다 이용했다. 봉급 인상, 전용 회사 차량에 새 아파트 등등. 마지막으로는 나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자네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런 말들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상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했다. 성공을 확신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배짱을 간신히 끌어모아 그에게 말했다. 국장님 말씀이 옳아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살아남는다면 적어도 계속 성장은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서서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한 것은 행복이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영원히 매일 나와 함께하며 끝없이 지속되는 행복 말이다. 저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이런 마음들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지지한다고 느꼈지만 또 어떤 단계에서는 젠가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나 자신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믿고 가라, 그런 말이 와닿기 시작했고, 그런 저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런 스스로를 믿고, 또 제가 친구들의 소중함을 항상 바라보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내주는 친구 하나가 있다, 이렇게 든든하게 여기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만큼 더 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특별하거든요. 재능들도 많고 진짜 섬세하고 영민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믿으세요. 안전하기를 바랐다면 볼티모어에 머무르는 것이 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남도록 상사가 나를 설득하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자신에 대해 영원히 실망하게 될 것임을 상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순간 깨달았다. 아마도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고 살면서 항상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날의 그 선택은 내 삶의 궤도를 바꿔놓았다. 나는 지금 내가 전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일과 동료, 나의 가정, 매 순간 내가 들으시는 자유와 평화의 공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정열을 연료 삼아서 유쾌하게 고양된 만족감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내리는 행복의 정의다.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이 스스로 내린 선택을 통해 나 자신이 불러온 결과임을 확실히 알기에 이 모든 것이 더 달콤할 뿐이다. 시간은 덧없이 짧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뚜렷이 느낄 것이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말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낡은 나로부터 계속 자라나서 가능한 최고의 인생으로 진화하는 것. 10대 시절에 이미 나는 무언가 더 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안 깊은 곳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은 부를 쌓거나 유명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계속 노력하며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측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뜻했다. 확신하건대 그런 과정을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만 그들이 꿈꾸는 삶이 뒤따른다. 그러한 노력이 부나 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로 꿈이란 것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후회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욱 긴밀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서 자라나오고 또 자라나와 우리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자칫 놓쳤을 수도 있는 내면의 속삭임, 자신의 소명으로 향하라고 촉구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제껏 만난 것 중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누구 말과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찾을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다. 살아서 당신을 위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심지어 당신마저도 그 그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다. 열심히 인생의 계획을 짜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주 흐름과 에너지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힘과 활기를 최대한 끌어모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그 힘에 계획을 맡기자.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이 스스로 걸작으로 태어나게끔 하자. 꿈은 꿈은 크게 꾸자. 아주 크게 꾸자. 열심히 노력하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당신보다 더 큰 그 힘의 존재에 모든 것을 오롯이 맡겨보자. 경외. 질문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단어가 들어있다. 찾아서 추구함이란 아름다운 말. 나는 그 단어를 사랑한다. 엘리 위젤, 미국 유대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나는 이제 새해의 계획을 세세히 짜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1월이 되면 내가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어느 해였던가 새해 첫날 아침 하와이에 머무르던 나는 집 현관의 지붕 아래에 앉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온전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며 인생의 가장 깊은 본질로 나아가게끔 마음을 열어 그 어떤 경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연함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땅거미가 질 무렵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심오한 영적 만남의 형태를 띠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 나는 친구 밥그린과 함께 운동 삼아 걷고 있었다. 해가 하늘에 라벤더빛 가는 줄들을 죽죽 남기며 기울었다. 구름이 산으로부터 내려와 초승달이 빼꼼히 내보일 만큼의 공기만을 남기고 드넓은 바다 위의 하늘을 뒤덮었다. 주위가 구름의 습기 찬 안개로 자욱해졌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 열린 그 작은 공간을 일렁이듯 비추는 달빛뿐. 저기 좀 보세요. 밥이 말했다. 꼭 드림웍스사 로고 같아요. 위로 올라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고 싶어요. 정말로 초현실적인 분위기였다. 계속 걷다가 밥이 내게 몸을 틀고 말했다. 잠깐 멈추죠. 나는 멈춰섰다. 들려요? 그가 속삭였다. 들렸다. 내 숨이 가빠졌다. 들려오는 것은 침묵의 소리, 깊고 완전한 정적이었다. 너무나 고요하여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싶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마저도 소음처럼 느껴졌다. 아무 움직임도 미풍도 공기의 느낌마저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소리, 모든 것의 소리, 하나의 공간 안에 모든 생명과 죽음과 그 이상의 것들이 담긴 듯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껏 느껴본 것 중 가장 평화롭고 깨어있으며 지성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경외에 차 애써 숨을 죽이며 서 있던 나는 그 순간이 내가 그날 청했던 기도의 답임을 깨달았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광란과 소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겹겹이 감싼 것들을 벗겨내면 고요함이 드러난다. 그 고요함은 바로 당신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회의하는 도중이나 사무실 문 앞에 줄을 선 사람들 곁에서 때때로 나는 그저 숨을 들이쉬며 그때로 자신을 인도한다. 그 길과 그 구름과 그 초승달로 고요함으로 평화로.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매주 일요일 아침 나는 강연을 듣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은 인종학살이 벌어지는 러시아의 빈민가에서 컸다.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배를 골고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녀는 용기가 있었다. 자신을 얽어매던 환경과 속박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가 음악을 공부하려던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녀는 러시아군의 간호사로 지원했다. 그 후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지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삼촌을 포옹하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렸다. 매일 밤 마음의 눈으로 미국에 온 걸 환영한다 라고 외치는 삼촌의 모습을 보았고 삼촌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그 말을 자장가처럼 되뇌면서 잠들었다. 미 해방군이 캠프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통역을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미 보병장교와 사랑에 빠져 결국 함께 미국으로 갔다. 오늘날 이 여성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놀랄 만큼 수입을 벌어 부촌에 살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등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하며 풍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이 여성은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지 보여주었다. 개인적인 성취로 미루어 볼 때 인생의 최고점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통해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힘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라. 피아노를 갖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피아노를 마음속으로 그려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앞에 피아노가 뚝딱 나오는 건 아니다. 돈이 있다면 분명 밖으로 나가서 피아노를 샀을 것이다. 연습할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예쁜 피아노가 있다고 떠올린 후 피아노가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손을 뻗어 건반을 두드려보자. 단단한 건반이 느껴진다. 피아노를 만지는 게 자연스럽고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손을 피아노 위로 가져가 피아노가 저기 있다고 긍정적으로 확신하라. 피아노는 마음속에 있는 게 맞다. 피아노를 마음속으로 피아노를 생각한 다음 그 피아노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럼 잠재의식이 영적인 질서에 따라 피아노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왜냐하면 피아노도 제작자의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기계와 악기는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최신형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TV, 악기, 가전제품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이 모든 발명과 발견, 기계의 발전과 우주시대는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부를 만드는 세 단어. 어느 영화배우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그릇되고 어두운 생각들을 씻어내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영화배우는 기쁨, 부, 성공이라는 세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단어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친구들의 삶을 변화하게 만들 거예요. 매일 집안일을 하면서 기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읊조리곤 했다. 기쁨, 부, 성공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복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계약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세 단어를 노래 부르듯이 반복했다. 그는 이 세 단어에 엄청난 힘이 서려 있다는 걸 알았다. 근본적인 실제에 마음을 고정했더니 세 단어는 잠재의식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불러일으켰고 본질에 부합하는 결과가 결국 현실에 나타났다. 이후 배우는 그 계약을 차례차례 성사시켰다.
지난 8년 동안 일이 끊이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기분이 우울하고 걱정이 넘칠 때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형성한다. 두려움과 걱정, 우울을 떨쳐버리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니 외부 상황이 절로 나아졌다. 이 배우처럼 조용한 승리의 노래를 불러보자. 기쁜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부자가 돼야지. 꼭 성공할 거야.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인생에 일어날 것이다. 생명의 원리에는 가난이 없고 풍요만이 있다. 나의 자원은 무한하다. 잠재의식은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부유함의 법칙을 보면 법칙을 알면 보상을 얻는다. 오렌지를 맛보면 오렌지의 특징을 안다. 마찬가지로 부유함의 법칙을 사용하다 보면 잠재의식에 내재한 부를 느낄 수 있다. 느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업가는 자기 안에 부를 공급하는 원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부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과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 확언을 한다. 늘 존재하고 변함없이 풍요로운 부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온 세상을 누리며 즐길 수 있다. 수천 개의 언덕을 거니는 소떼와 새들의 노래소리는 내 것이다. 나는 천국의 별, 아침 이슬, 황혼과 여명도 즐길 수 있다. 언덕, 산, 계곡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향기로운 장미향과 갓 밴 건초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땅과 바다, 공기에 서린 모든 부도 내 것이다. 과일은 인류 전체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넘친다. 자연은 풍성하고 인심이 좋으며 심지어 남아서 버리는 것도 있다. 나는 아름다운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야 한다. 늘 멋진 옷을 입고 무한하면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균형적으로 질서 잡힌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모든 돈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자녀들 역시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자녀들 또한 마음속에 끝없는 원천이 있고 잠재의식에도 부가 내재하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확언을 외워라. 번영한다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자아가 성장한다는 것임을 압니다. 이제 내 마음과 몸은 건강하고 내가 맡은 일이나 운영하는 사업은 번영을 이룹니다. 내 존재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을 느끼며 내적 전율을 느낍니다. 생명이 지금 내게 활기를 불어넣고 나를 지탱하며 나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나는 생명, 생명력, 에너지, 힘으로 가득 찬 완벽하고 빛나는 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 몸, 마음, 일을 통해 나타나는 내면의 완전함을 상상하며 느낍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감사히 누립니다. 자연은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하다. 생명의 원리는 무한한 부를 나에게 주려고 한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만 끌어들일 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한 후 그 물건이 내 방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자. 그 다음 상상 속에서 손으로 만져보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견고한지 감촉을 느껴보자. 진짜라고 느끼면 받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나의 잠재의식은 알게 모르게 현실에서 그 사실을 실현한다.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공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공식을 깨우쳤다는 듯이 진심을 담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인생에서 필요한 부를 모두 얻는 것은 물론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번영할 것이다. 모든 발명의 출발점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걸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든 다음 우주 스크린에 투영한다. 제가 보니까 친구들은 진짜 그런
뭐 섬세하고 그런 감정도 가졌고 또 그런 특별한 면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들이 가진 그런 잠재의식에 집중하고 그런 친구들의 상상력을 그렇게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진짜 좋은 것들을, 좋은 결과들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번영을 이끌어주게 되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 닫혀있는 공간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뻥 뚫려있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것들이 더 발현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늘 자연 속에서 친구들의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플러스가 되면 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노래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진짜 천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생각을 담은 그런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어떤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 정말 예쁜 마음들이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요. 말하니까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마음들을 제가 항상 보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 믿으세요. 믿고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늘 매 순간마다 많이 웃고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디 가나 존중받고 늘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따뜻하게 잘 자고 늘 춥지 않게 옷도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약간 이렇게 한두 겹 벗어나도 되지만 추위에 대비를 못하면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손발 따뜻하게 보호하고 늘 따뜻한 음식 먹어서 건강도 잘 챙기고 그렇게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친구들의 잠재의식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모두 잘 자요. 굿나잇. 안녕.